네, 안녕하세요. 안양밀스 기념병원 관절센터 김민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깨 근골격계 건강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양밀스 기념병원 척추센터와 관절센터를 중심으로 내과, 건강증진센터, 비수술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의는 총 13명이고 연간 진료인원은 11만 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안양권 유일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 병원이며 환자 안전과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증기관이고 보호자와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어깨 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기 전에 어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깨는 크게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날개뼈라고 얘기하는 견갑골이 있고 두 번째는 쇄골, 빗장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팔을 얘기하는 상완골, 윗팔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깨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뼈인 견갑골과 팔인 상완골이 만나서 만드는 관절이 어깨관절이 되겠습니다. 이 어깨관절은 접촉면은 마찰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골로 덮여져 있고 주변 관절낭이나 인대들에 의해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과정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어깨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인 회전근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회전근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어깨 질병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이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회전근개는 것은 무엇이냐? 어깨관절 주위에 4개의 근육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 4개의 근육은 차례차례로 위에 있는 극상근, 앞에 있는 견갑하근, 뒤쪽에 있는 극하근과 소음근이 되겠습니다. 어깨관절 회전 운동과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어깨관절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 가장 흔하고 접하기 쉬운 질환인 오십견, 어깨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동결견이 되겠습니다. 동결견이라는 것은 50대에 흔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알려져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유착성 관절낭염이 되겠습니다. 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냐면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 염증으로 인해서 두꺼워지고 쪼그라든 상태이기 때문에 유착성 관절낭에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정상인 관절낭과 동결견에 의해서 빨갛게 쪼그라들고 두꺼워진 관절낭을 볼 수 있겠습니다. 동결견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와 외상이라는 건 이제 넘어져서 다치거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및 뇌졸중 등과 같은 선행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5배 이상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고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치료에 있어서도 좀 더 당뇨병 환자가 치료 결과가 나쁘게 됩니다. 동결견의 임상적 단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동통기, 동결기, 해릭이라고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관절 운동 자체가 제한이 별로 없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심해지게 됩니다. 그게 동통기가 됩니다. 동통기가 보통 3개월까지 지속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동결기가 되겠습니다. 동결기가 되면 통증은 가장 심해지고 관절 범위는 가장 줄어드는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리기가 됩니다. 해리기라는 것은 통증도 떨어지고 관절 범위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관절 범위의 증가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 흔하진 않고 관절 제한이 어느 정도 남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동결견의 증상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팔을 열중시어 자세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거나 이를 닦을 때 손을 들기 어렵게 되고 팔을 움직일 때 어깨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팔을 옆으로 벌리기도 어렵고 자려고 누울 때
야간 통증이 심하고 아픈 쪽으로 누워서 자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깨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는 맞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임상적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동통기에서 동결기가 되고 다시 해리기가 되면서 상당히 수의 분들이 증세가 호전이 됩니다. 이제 병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좋아지는 건 맞는데 문제가 있는 게 관절이 굳어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이전 각도까지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결근 치료에 있어서는 이전 각도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오십견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서 오십견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오십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치료 자체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더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한 어깨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동결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처음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보다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을 충분히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좋고, 약물요법이나 주사요법을 통해서 통증을 많이 떨어뜨린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이제 관절 각도를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이나 관절 운동 제한이 계속 남게 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어깨 충돌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깨를 움직여주는 중요한 힘줄 4가지인 회전근개가 그 위에 있는 견봉뼈와 부딪혀서 염증이 발생하는 게 되고, 이 부딪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쌓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때 팔을 내렸을 때는 이 상완골과 견봉 사이 간격에서 문제가 없지만 팔을 올리게 되면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그 좁아진 공간에서 흔히 말하는 씹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씹히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인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견봉과 상완골 사이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인 퇴행성 변화도 있고, 실제적으로 팔을 동작이 많은 직업, 이제 운동선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야구에서 투수가 되겠습니다. 투수 중에서도 공을 위로 던지는 투수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던지는 투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뼈의 기형이 있어서 공간이 좁거나 회전근개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공간이 더 좁아지는 경우에 그것이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증상은 초기에는 어깨에 전반적인 통증이 있게 되고, 팔을 들 때 어깨 높이 정도에서 통증이 있게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회전근개가 있고 이 견봉과 상완골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면서 씹히게 됩니다. 이 각도가 60도, 90도, 120도로 더 올라가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팔을 들게 되거나 완전히 팔을 내리면 오히려 통증은 없습니다. 야간 통증으로도 같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팔이 움직일 때 어깨 속에서 걸리는 듯한 느낌과 소리가 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말씀드렸던 어깨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힘줄 4가지가 파열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것이 퇴행성 변화가 되겠고, 두 번째는 골절이나 탈구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상이 있고, 또한 무리한 일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이제 극심한 통증, 그리고 어깨를 밖으로 돌리는 힘이 감소하는 근육의 위축이나 어깨 관절의 근력 약화가 있겠고, 이제 힘줄이 찢어져서 거칠어지면서 소리도 나고, 팔을 아래로 하고 잠들 수가 없고 자다가 깨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가 중요한데, 실제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시기 편하도록 두 개를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동결견이라는 것은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 두꺼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일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주위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팔을 들게 해주려고 해도 관절 자체가 굳어 있기 때문에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회전근개 파열만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부분이 부딪히거나 눌려질 때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관절낭 자체는 정상이기 때문에 남이 본인 스스로는 파열이 돼서 팔을 올릴 수가 없더라도 남이 팔을 들면 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되면서 동결견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이게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서 동결견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두 개를 같이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단과 검사는 이제 어깨 관절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해야 되겠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어깨 관절이 골절이나 탈구가 있는지, 연골이나 관절염 진행이 되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관절 촬영술 등을 통해서 관절 안에 이상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MRI 촬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치료 방법은 관절 운동이 해서 굳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물리치료나 온찜질이 도움이 되겠고, 진통 소염제 등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서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염증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뼈주사,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 염증을 떨어뜨려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 수술적인 치료에서 넘어가면 마취하에서 강제적으로 어깨를 꺾어주는 방법도 있겠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를 다시 봉합하는 수술이 있겠습니다. 관절염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어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거나 엎드려 자거나 높은 베개를 베지 않는 것도 좋고, 평소 따뜻한 물로 자주 샤워를 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너무 조이는 옷이나 신발을 피하는 것도 좋고,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것은 근육의 피로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좋고요. 등산, 조깅, 수영 등의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깨가 긴장했을 시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깨 질환에 주의해야 하는 나쁜 동작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특별히 나쁜 동작은 없고,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나쁜 동작을 하다기보다 안 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불편할 것 같고 안 좋으니까 안 움직여서 굳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이제 과다하게 어깨를 많이 힘을 준다거나 많이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긴 하는데, 실상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잘 없고 해서 보통은 적게 써서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어깨 질환에 좋은 스트레칭 같은 건 어떤 거 있습니까? 좋은 스트레칭이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이제 만세 해보세요. 만세. 만세. 네, 만세. 이 스트레칭이 좋은 거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열중셔 하십시오. 아, 예. 열중셔. 예. 예, 요 정도만 돼도 스트레칭이 아주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공원에 가시면 이 도르래 있지 않습니까? 도르래. 아, 예, 예. 그거 많이 돌려요. 근데 도르래를 돌리실 때
도르를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되고요. 도르를 바로 밑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고 이제 이 풍차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돌릴 때 이거를 팔꿈치로 돌리시면 안 되고요. 전체 팔을 돌려야 돼요. 전체 팔을.